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이슈킹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중국판 프라자 합의 시즌2라는 주제입니다. 대만 화폐 가치가 최근에 폭등했죠. 가격은 급락했는데 가치는 사실 폭등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국판 프라자 합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985년도 9월 22일 날 일본과 미국의 경제 수장들이 프라자 호텔, 미국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지금 최근처럼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혼자 만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5개 국이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여기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여기 이제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거를 그때 당시에 그래서 G5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제 GDP가 가장 컸던 5개의 국가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기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이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은 2차 대전 승전국입니다. 당시에는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없었죠. 자, 프라자에서, 왜 프라자 호텔에서 그러면 그들이 만나서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이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확산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돼요. 그리고 그 떠안은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이자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이자를 낮게 주면 그 다음 채권을 발행할 때 입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1979년도에서 81년도 사이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16%예요. 그리고 경우에 심지어는 21%까지 기준금리를 순간 끌어올리게 됩니다. 사채 시장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21%까지 순간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양적 완화한 이후 나타나는 기준금리 5%대까지 끌어올렸던 현상과 비슷합니다. 금리를 많이 이자를 많이 주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미국 국공채를 선호하게 되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꾸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초강세를 보여요. 문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 제품이 굉장히 비싸게 환율로 인해서 비싸집니다. 국제 경쟁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거죠. 경쟁력이 악화되죠. 그것이 또 다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반면에 일본과 소독, 패전국이었던 일본과 소독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가전제품,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 화학. 그래서 대규모 무역 흑자가 발생해요.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흑자국인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G5 국가들이 프라자 호텔에서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미국이 디폴트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이야기를 해보자. 쉽게 얘기하면 채권국인 독일과 미국, 일본은 채무, 빚쟁이인 빚을 많이 진 미국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워낙 막강하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꼼짝없이 합의 테이블에 앉게 된 거죠. 이게 G5의 프라자 합의에 대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오늘날 어디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최근에 나타난 현상. 2024년도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만들어내는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 2,954억 달러. 흑자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그만큼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 1,000억 달러는 현재 한국 돈으로 140조 원입니다. 환율 1,400원 기준으로. 3,000억 달러니까 그러면 2,954억 달러는 2024년도에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적자고 이 나라들은 흑자입니다. 그러면 3,000억 달러 가까우니까 결국은 420조 원에 이르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 규모입니다. 그렇게 무역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까지 높여가면서 유럽연합은 2,356억 달러입니다. 이게 원이 아니라 2,356억 달러니까 한 대략 350조 원 정도.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 즉 미국 입장에서는 세 번째로 자신들의 돈을 무역을 통해서 뺏어가고 있는 멕시코 1,718억 달러. 한국은 아홉 번째네요. 660억 달러. 한번 80조 원 정도 되겠네요. 8, 90조 원 정도. 일본이 685억 달러. 대만이 반도체 때문에 739억 달러. 독일 848억 달러. 뭐 중국 하나만 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다 합쳐도.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베트남인데 1235억 달러. 중국산 저가 제품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베트남 교육을 활발하게 일으킨 결과 베트남도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 한국의 거의 2배 정도를 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 미국 국가 입장에서는 멕시코는 그럴 수 있어요. 본인과 바로 맞붙어 있으니까. 근데 중국의 대규모 이 무역 적자가 1년, 2년 계속 지금 20년 동안 쌓여오는 거거든요. 한 해 동안 이 정도니까.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이 발행한 2024년도 6월에 발행한 거예요. 2024년도 11월 20일이 되면 36조 원 정도의 6조 달러입니다. 적자입니다. 1조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냐? 1,400조 원입니다. 1,400조 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거래소가 한 2,050조에서 100조 사이 왔다 갔다 해요. 2,600포인트 정도에 2,100조, 2,500포인트에 2,000조 원. 우리나라 GDP 규모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미국은 지금 36조 달러의 적자입니다. 부채예요. 갚아야 될 돈. 자, 문제는 그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로 인해서 대략 1조 달러에 이르는 국방 예산 보다 이자로 갚아야 되는 돈이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진짜 국방 예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망하냐 안 망하냐. 미국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국방 예산보다 국공채 이자로 갚아야 되는 비용이 더 많아졌다. 총 GDP의 3.1%까지 늘어났다. 국방 예산을 초과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매년 갚아야 되는 국공채 채권 이자가 국방 예산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긴축 경제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도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암울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마치 요때 당시로 돌아간 느낌이죠. 프라자 합의. 1985년도 9월 22일. 자,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이 5개, 자신을 포함해서 5개 국가를 모아놓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합의를 하게 되느냐?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자. 그러려면 너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고, 즉 달러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국,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자국의 통화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자국의 화폐 가치는 끌어올리는 행위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엔화 1달러당 240엔이었던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 2년간 엔화의 가치가 120엔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속된 말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1만 달러였던 토요타 자동차 캠리가 하루아침에 1년 있으니까 2만 달러가 돼버린 겁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10만 엔이라고 볼게요. 토요타 자동차는 10만 엔이에요. 엔. 근데 예전에는 1달러를 사는데 240엔을 지불을 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달러짜리 햄버거를 사 먹는데 240엔을 던져줘야 1달러로 바꿔서 햄버거 1달러짜리 사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자, 햄버거 가격은 그대로 1달러. 근데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1달러당 240엔이 120엔으로 떨어진 겁니다. 즉 예전에는 1달러를 바꿔서 햄버거를 사 먹으려면 1달러짜리 햄버거를 240엔을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120엔만 던져주면 됩니다. 프라자 합의 이후에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20엔이 남는 거죠. 1달러를 사는데 이제 120엔만 주면 되는 거예요. 240엔을 주면 2달러, 햄버거 1달러짜리 2개를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타, 이게 이제 본인으로 들어오는 햄버거나 스타벅스는 그렇지만 거꾸로 수출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40만 엔짜리 토요타 자동차가 있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1만 달러를 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러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120엔만 떨어져도 되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240만, 이제 1만 달러를 바꿔도 240만 엔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120만 밖에 못 바꿉니다. 그래서 렉서스가 아니라 토요타 자동차도 못 살 판이에요. 자, 따라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옛날처럼 240만 엔짜리 토요타 자동차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죠, 화폐를. 자, 따라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 내고 내가 왜 일본 자동차를 타냐? 렉서스를 타고 왜 토요타를 타냐? 차라리 포드 자동차, GM 자동차를 그대로 타겠다.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1달러짜리 햄버거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0.5달러짜리가 된 거죠. 미국산 제품이 갑자기 50% 할인된 겁니다. 환율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회복되고 경기가 호전되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자연스럽게 해소된 거죠. 일본 제품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수출이 늘어나게 된 거니까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토요타 자동차 $10,000만 미국 사람들이 사줄 수 있었던 거를 240만 원짜리를 이제는 120만 원도 밖에 못 사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20,000를 줘야 240만 원짜리 토요타 자동차 살 수 있으니까. 즉 그것을 엔화의 가격은 떨어진 겁니다. 240엔에서 120엔으로. 그러나 가치는 올랐죠. 즉 그걸 엔고라고 그래요. 엔화의 평가 절상.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그래서 이러한 초저금리 정책 그리고 재정 규모를 확대해서 내수 경기를 일으켜서 수출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자동차나 제품들을 내수 정책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일본 내부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저금리를 받아다가 대규모로 부동산도 사고 한마디로 흥청망청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 가격이 폭등해 가면서 일본이 폭망하는 길에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오게 된 거죠.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프라자 합의가 본인들의 얼마만큼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흔드는 건지 단순히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주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985년도 9월 22일 날, 즉 니케이 225 지수의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이때예요. 13,000포인트에서 살짝 부족한 12,700포인트 전후에서 일본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시킨 거죠. 10,000포인트에서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눕고 있었어요. 이때 그리고 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수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서 줄어들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였던 게 $20,000로 천천히 가격이 인상된 거니까 당연히 제품이 안 팔리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식은 어떤가요? 12,700포인트에서부터 그 뒤로 40,000포인트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예,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니케이 둘루로 지수예요. 아까 보셨던 1985년도 9월 마지막 주죠. 여기에서 예, 계속 올라가서 예, 여기 보시면 38,900포인트 40,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부족한 상태, 즉 12,000포인트가 39,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즉 200%를 상승해요. 13,000포인트라고 계산해 보면 평균 그 뒤로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 니케이 225 지수가 39,000포인트 근처까지 1989년 12월 29일까지 폭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잃어버린 20년이 1990년도부터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주가가 하락하죠. 2003년도까지 무려 회복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가 이제 겨우 그 지점을
이제 겨우 돌파가 나온 겁니다. 몇 년 걸렸느냐? 1990년도, 1989년도 12월 29일 날이니까 35년 걸려서 거기 오게 됐네요.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35살 먹은 사람이 펀드에 가입했다면 70살이 돼서 원금이 회복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1억짜리 원금이 35년 걸려서 회복된 거예요. 그 대표한 케이스죠. 없어진 회사들이 많으니까. 프라자 합의 이후 13,000포인트였던 니케이 225 지수는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프라자 합의 이후 13,000포인트였던 니케이 지수는 이 자리에 1985년도 9월 22일 13,000포인트였던 니케이 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만 포인트 근처까지 1989년도 12월 29일 날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2024년도나 돼서야 회복돼요. 정확하게 25년 걸립니다. 35년 걸려서 회복이 되죠. 이게 일본입니다. 반면에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프라자 합의 이후에 1908 주봉입니다. 스탠앤푸어 500의 주봉입니다. 1985년도 지금 보시면 이제 9월 22일입니다. 주봉이에요. 당시에 니케이 225는 참 일본, 미국의 스탠앤푸어 500은 200포인트 바로 아래인 180포인트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7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 때까지 주가가 상승합니다. 일본은 1990년도 이후 이 자리에서 무너졌지만 여기서 무너지죠.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만 그들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오게 되는 거고 미국 주식시장은 스탠앤푸어 500 기준으로 180포인트 그냥 쉽게 봐서 뒤늦게 따라 샀어도 200포인트예요. 충분히 다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프라자 합의 이후에 몇 개월간. 그리고 1500포인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700%가 상승하게 됩니다. 무려 13년간.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서브프라임도 있고 뭐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600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 관세가 미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런 배경의 이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복선들이 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당시에는 주가가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쉬었다가 또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니까 700%까지 오를 수 있었고 최근에는 이미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상승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2500에서 6000포인트까지. 그래서 이미 주가는 미국 시장은 장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덜컹거렸다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관세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거냐? 바로 이 프라자 합의입니다. 자, 중국이 그러면 일본이 망하는 길을 봤는데 여기 합의할까요? 예. 저는 중국판 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신 미니 형태, 줄어든 형태는 되겠죠. 그대로 달러 가치는 40%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1,400원인 환율이 700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00만 원짜리 소나타 아반떼 자동차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1만 달러예요. 1,400만 원이면 1만 달러만 아반떼 자동차 주고 샀는데 환율 지금 1,400원이니까 근데 환율이 7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원화의 평가 가치는
1원짜리 1,400개 던져줘야 1달러 바꾸던 데서 이제 700개만 던져주면 되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0,000달러를 가지고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이제 1,4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현대차가 700만 원 주고 팔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400만 원짜리 아반떼 자동차를 사려면 이제는 예를 들어 2만 달러를 주어야 사는 겁니다. 아까 240엔과 1달러랑 120엔으로 엔화의 가치는, 가격은 떨어졌지만 가치는 2배가 된 거거든요. 달러 대비. 자, 미국의 달러는 2년간 40% 폭락하고 엔화는 2배의 가치로 상승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프라자 합의를 또 비슷하게 미국이 중국한테 요청하게 된다면 당시에는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급락시키고 일본이나 독일한테 요청해서 본인들의 자국의 화폐는 사게 하고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합의했지만 지금 중국은 할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대신에 미국은 지금 중국한테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언제? 5월 10일 날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한다고 발표했죠. 거기에서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협상해요? 그렇죠.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협상한다고 그랬죠. 미니 프라자 합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달러당 7위안인데 뭐 10위안이나 14위안까지. 그렇게 되면 중국은 중국산 바이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샤오미 스마트폰 20만 원짜리 한국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미국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가 이제 하루아침에 40만 원짜리를 바뀌게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달러 주면 샀던 샤오미 스마트폰을 200달러를 줘야 되는 거고 관세 없이도 관세가 없더라도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관세를 그래서 145%에서 통상관세 45%나 25%로 할인해주고 대신 위안화의 가치를 환율을 평가 절상시키는 그래서 이 무역 적자가 자연스레 해소되게 되는 미니 프라자 합의, 중국판 프라자 합의를 미국이 이번 스위스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한 시그널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최근에 휴일을 보냈던 5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대만의 환율이 1달러당 대만 환율이에요. 32.2에서 1달러를 바꾸는데 대만 달러 32.2를 던져줘야 됐는데 29까지 떨어졌었어요. 깨지고. 즉 무슨 얘기냐. 이틀간 대만의 화폐 가치가 10% 가격이 하락합니다. 10%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32.2 대만 달러를 던져줘야 1달러를 바꾸던 데서 이제는 29 대만 달러만 던져주면 되니까 3개가 남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대만의 화폐 가치는 달러 대비 10% 평가 절상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대만 화폐의 폭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70원대까지 갑자기 폭락 나왔었죠. 이틀 사이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1440원에서 1370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서 80원. 60원 이상 빠졌었어요, 환율이.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 4% 정도 달러 대비 평가 절상됐습니다. 가격은 빠졌지만 가치는 올라간 거죠. 대만은 10%, 한국은 4%, 달러 대비 평가 절상됐습니다. 자, 이러한 시그널들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5월 10일 날 스위스에서 미중 경제협상 혹은 금융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관세 협상을 한다고 안 했거든요. 결국에는 미니 프라자, 즉 환율 협상을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 한테는 한국 주식시장과 중국 주식시장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빨리 중국 주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펀드를 사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7위안을 줘야 1달러를 바꾸던 데서 1년 뒤, 2년 뒤면 5위안만 주면 혹은 4위안만 주면 혹은 3.5위안만 주면 1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이 제자리라 하더라도 수익률이 달러로 돈을 달러로 바꾸는 순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환차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일본 주식시장이 올라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에요. 미국은 수출이 회복돼서 윈윈하고 스탠앤푸 올라오고 일본은 환차익을 노린 대규모 외화자금의 일본 엔화를 사들이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엄발에 오줌 놓는 효과가 2, 3년 가는 정책입니다. 자,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진다면 한국한테도 좀 주식시장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이번 5월 10일 날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만에 하나 크게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 폭락했던 부분. 또 오늘은 어제 FOMC에서 금리까지 동결시켰죠.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주식시장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슈킹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판 프라자 합의 시즌2를 알리는 대만 화폐 가치 폭등. 미국은 중국한테 이 안을 제안할 것 같아. 그러나 일본한테 제안했던 거하고는 중국이 받아들일 것 같아. 일본은 받아들였어요, 당시. 독일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중국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겠죠? 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중국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다만 이러한 형태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현재 주식시장을 급등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